말이 많아질수록 인생이 복잡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대체로 뒤늦게 배웁니다. 그 순간에는 잘 몰랐고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침묵이 불리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인생에서 가장 곤란했던 순간들은 대개 하지 않아도 됐던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말은 빠르고 생각은 느립니다. 그래서 말이 앞서 나가면 생각은 늘 뒤늦게 따라옵니다. 이미 던져진 말은 회수할 수 없고 설명은 종종 변명처럼 들립니다. 이 단순한 구조 때문에 말이 많을수록 삶은 복잡해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을 줄이라는 조언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무뚝뚝해지라는 뜻, 표현하지 말라는 뜻, 참으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의 양을 줄인다는 것은 감정을 숨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말을 줄일수록 말의 정확도는 높아지고 감정은 덜 왜곡됩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침묵은 회피도 아닙니다. 침묵은 선택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은지를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말을 줄이면 무엇이 먼저 달라지느냐 하면 관계가 덜 흔들립니다. 우리는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람 사이를 가장 빠르게 갈라놓는 것은 사소한 말 한마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도 못해.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말들은 설명이 아니라 규정이고 조언이 아니라 낙인입니다. 한 번 붙은 낙인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는 내용보다 태도를 기억합니다. 그 말이 담고 있던 표정, 목소리의 온도, 내려다보는 느낌을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을 잃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늘 자신이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잖아.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러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방식입니다. 사실은 맞을 수 있지만 태도는 틀릴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을 하는 것과 좋은 말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특히 상대가 약한 순간, 숨이 턱 막히는 순간,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때 맞는 말을 해버리면 맞는 말이 아니라 아픈 말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떠올려 볼 만한 사람이 공자입니다. 공자는 말을 지식의 과시보다 관계의 예리에 가깝게 보았습니다. 말은 상대를 이기는 칼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그릇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말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 상대의 체면과 내 품격을 함께 지키는 선택이 됩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지적해야 할 때에도 단정하는 문장 대신 확인하는 문장을 먼저 고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 대신 무슨 사정이 있었어? 라고 묻는 사람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관계를 덜 망가뜨립니다. 넌 원래 그래. 대신 지금은 좀 힘들어 보이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상대를 규정하지 않고 상황을 다룹니다. 말이 줄어든다는 건 입을 다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문장을 다듬는 일입니다. 말이 줄어들면 판단이 늦어집니다. 판단이 늦어지면 실수는 줄어듭니다. 이건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구조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깨질 때 큰 원인을 찾으려 하지만 많은 경우 관계는 작은 실수들이 반복되며 약해집니다. 그 작은 실수의 상당수가 불필요한 말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지 못한 채 던진 말, 내 감정만 앞세운 말, 상대를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말, 이런 말들이 쌓이면 관계는 피곤해지고 피곤해진 관계는 어느 날 아주 작은 계기로도 무너집니다. 말을 줄이면 관계뿐 아니라 신뢰도 달라집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정보를 많이 나누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나 조직 안에서는 말이 많을수록
오히려 신뢰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말은 입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체 채팅방, 회의실, 작은 커뮤니티에서는 한 사람이 던진 한 문장이 다른 사람의 해석을 거치며 전혀 다른 문장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이 문장은 정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의심은 남고, 의심은 누군가의 말에 의해 확대되고 왜곡되고 단정됩니다. 그러고 나면 누군가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막상 책임을 물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한 말이야. 그러나 말에는 그냥이 없습니다. 말은 항상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그 영향에 대한 책임은 결국 말한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이 지점에서 떠올려 볼 만한 사람이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링컨은 말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흔드는 힘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필요한 말만, 책임질 수 있는 말만 남기려 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고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삶에서도 비슷합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이야기를 쉽게 던지지 않는 사람, 남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럴 뜻이 아니었어로 빠져나가지 않는 사람, 말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사람들은 중요한 이야기를 맡깁니다. 신뢰는 말의 양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신뢰는 말의 무게에서 생깁니다. 그러니 말을 줄이면 책임질 수 있는 말만 남고 책임질 수 있는 말만 남으면 신뢰가 쌓입니다. 신뢰가 쌓이면 사람 사이에서 덜 지치게 됩니다. 말이 줄어들면 감정도 달라집니다. 가장 후회되는 말은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나옵니다. 화가 났을 때, 억울할 때,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그때 말은 생각을 거치지 않고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의 말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이를 키운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감정이 말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말의 운전대를 잡으면 인생은 사고가 납니다. 사과로도 회복되지 않는 관계가 생기고 설명해도 소용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떠올려 볼 만한 사람이 마크 트웨인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인간의 말이 얼마나 쉽게 문제를 만들 수 있는지 유머로 날카롭게 찌르는 문장을 남긴 사람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입이 앞서면 인생이 뒤집힐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필요한 건 더 잘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멈추는 능력입니다. 즉시 반응하지 않는 힘. 한 박자 늦추는 기술. 말이 폭발하려는 순간 그 한 박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후회를 크게 줄입니다. 감정이 올라온 순간에는 대개 정답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 해야 할 것은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는 사람은 감정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을 줄이는 사람은 보통 말이 줄어든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웁니다. 표정으로 채우고, 태도로 채우고, 행동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단단해 보입니다. 말이 많을 때는 자신을 증명하느라 바빴다면 말이 줄어들 때는 자신을 지키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삶에서 이 차이는 큽니다.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은 늘 긴장합니다. 항상 말해야 하고, 설명해야 하고,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비교적 편합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꼭 필요한 자리에서만 말합니다. 그 결과 오해가 줄고 감정이 덜 흔들리고 관계가 안정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을 줄이는 것이 무조건 침묵으로 끝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남겨야 하는 말들이 또렷해집니다. 남겨야 하는 말은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확인하는 말, 책임지는 말, 관계를 살리는 말,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는 말, 그리고 내 감정을 정리한 뒤에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소리가 크지 않아도 힘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길지 않아도 전달됩니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게 되면 사람 때문에 덜 지치게 되고 내 말 때문에 후회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말을 줄이는 기술은 생각보다 일상적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단정하는 문장을 줄이는 것부터입니다. 너는 늘 그래. 너는 원래 그래. 사람은 바뀌지 않아. 이런 문장은 상대를 고정시키고 대화를 닫아버립니다. 대신 내가 보기엔 이렇게 느껴져.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래. 혹시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어. 같은 문장을 선택하면 같은 문제를 다루면서도 싸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싸움이 줄면 관계는 덜 지칩니다. 다음으로 추측을 말처럼 던지는 습관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일부러 그런 거야. 분명히 뒤에서 뭐가 있어. 이런 말은 결론처럼 들리지만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없는 결론은 갈등을 부릅니다. 그러니 나는 확실히는 몰라. 그건 확인이 필요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가 났을 때 말을 미루는 것입니다. 화난 상태에서 말한 문장과 잠시 진정한 뒤에 말한 문장은 겉보기엔 비슷해도 결과가 다릅니다. 화난 말은 상대를 이기려 하고 진정한 말은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이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말을 줄이면 오해가 줄고 오해가 줄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말이 줄면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이 생기고 감정이 가라앉으면 후회가 줄어듭니다. 말이 줄면 책임질 수 있는 말만 남고 책임질 수 있는 말만 남으면 신뢰가 쌓입니다. 결국 말의 양을 줄이는 것은 인생에서 불필요한 소음을 줄이는 일입니다. 소음이 줄어들면 삶의 중심이 다시 보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지, 어떤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써볼 수 있는 원칙을 짧게 남기겠습니다. 모르면 묻고, 알면 줄이십시오. 화났을 때는 말도, 결정도 미루십시오. 단정 대신 확인을 선택하십시오. 뒷말 대신 당사자에게 말하십시오. 장점은 공개적으로, 지적은 조용히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스스로에게 묻으십시오. 이 말은 도움이 되는 말인가? 이기고 싶은 말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실수가 줄어듭니다. 실수가 줄어들면 사람 사이에서 훨씬 덜 소모됩니다. 말은 삶을 만드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삶을 무너뜨리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말을 줄인다는 것은 삶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인생은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